자, 이제 남은 26번부터 그 26번은 영업수지 계산이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과 빠져야 될 항목, 요걸 알아야 되죠. 이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우리.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하죠. 자, 여기서 어떤 걸 묻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순영업소득을 묻느냐 또는 세후현금수지를 묻느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항목이 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6번은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요거를 잘 알아야 되죠.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특히 주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일단 이 아래 위에 있는 것들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도 따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자본적 지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있죠. 이거 말고도 이게 계산 문제로 출제돼서 사람들이 좀 주의를 덜 기울였었는데 소유자 급여가 있어요. 소유자가 월급 가져가는 거는 자기 이익을 미리 땡겨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비라고 취급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비 있어요. 개인 업무비. 개인 업무비를 이거를 영업 경비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유자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야 오늘 들어온 임대료 좀 없냐? 해서 받아가지고 가서 지가 그냥 저녁 먹고 노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영업 경비가 아니죠. 그런 거는 지가 미리 땡겨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업 경비에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은 유지관리비 영업 경비에 들어가야 되죠. 화재보험료 영업 경비에 들어가야 되고요. 소득세는 여기서 빼는 거죠. 소득세는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수도료는 들어가지만 감가상각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다 들어가는데 부채 서비스는 여기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채 서비스에 이거는 여기는 없지만 이걸 암기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영업 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이런 것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죠. 제일 먼저 이거 1번 소득세가 있고, 여기 2번 상감가상각비 3번, 이게 포함되지 말아야 될 항목이 지금 그 세 가지가 있죠. 나머지는 다 빼야 되죠. 그래서 2천만 원과 300만 원 합하면 2,300에 수도료 200, 2,500이 되죠. 전기료 300 하면 2,800이고요. 재산세 200까지 하면은 3,000이죠. 1억에서 3,000 빼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근데 27번은 난이도를 제가 잘못 썼어요. 중상인데 상중으로 잘못 쓴 거예요. 난이도를 중상인데 상중으로 잘못 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여러 번 계산은 해야 돼요.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죠? 각각 계산이긴 한데 이거는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가유순전은 순서대로 다 있잖아요. 자, 여기서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인데 임대 가능 호수가 몇 호예요? 20호죠. 그러면은 500만 원이 20개 있으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500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럼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단위가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1만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억이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1만 만 금액은 1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실률이 얼마예요? 10%죠. 그럼 유가 얼마예요? 유가 9천만 원이죠. 공실률 바로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유효는 1만 만에다가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만약에 4,500에 이게 이제 유효가 이만큼이다. 영업 경비 비율이 40%다. 그럼 어떻게 해요? 40%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빼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곱하기 0.6을 하라고요. 영업 경비 비율이 40%란 얘기는 40%를 빼면 나머지 60%가 순영업소득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를 빼야 되는 상황에서는 60%를 곱하기 하라고요. 그럼 바로 곱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순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65, 30에 64, 27 나오잖아요. 순영업소득이 금방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또 뒤에 가면 또 이런 게 여러 번 나와요. 뒤에 가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30%를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하고요? 70%를 곱하고요. 이러면은 한 큐에 금방 계산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자, 어쨌든 이때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라고요. 예, 이렇게 10%를 빼야 될 때는 곱하기 90% 한다. 9천만 원 되죠? 다음에 유효가 9천만 원 맞죠? 다음에 거기 운영 비용은 그냥 금액으로 나왔을 때 할 수 없이 그냥 빼야 되죠? 운영 비용이 2천이니까 수는 7천만 원 되죠? 이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요. 융자 이자가 있습니다. 그 원리금 상환액의 뜻이 뭔가요? 부채 서비스 그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고요. 융자 이자가 3,500이라는 얘기는 원금 상환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원금 상환분이 50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금 상환액, 여기 따로 쓸까요? 원리금 상환액이란 얘기는 이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근데 여기 융자 이자가 3,500이란 얘기는 요 빼고 남는 원금 상환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500이란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뭐 이걸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뒤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걸 빼야죠. 4천을 빼야죠. 3,500 빼는 게 아니죠. 근데 저 밴드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문제를 봤다고 여기에서 순에서 4천을 빼서 여기가 3천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세전이죠. 이게 순이고. 근데 이자만 빼는 경우를 봤다고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저한테. 이자만 뺀 거를 봤는데 그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봐서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할 때는 항상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돼 있을 때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거는 이자를 빼는 게 아니고 뭐를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해서 실무로 가면 왜 상업용 부동산 브리핑 하잖아요. 투자자 사장님들한테 브리핑 할 때는 뭐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빼면 돼요. 그때는 굳이 원금 상환분까지 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자만 빼면 되는데 항상 부채 서비스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채 서비스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천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순서대로 됐잖아요. 유, 순, 전 됐죠? 맞나요 다?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가 문제네요. 그죠? 자, 영업소득세를 빼야 여기 세후현금 수지를 구할 거 아니에요. 영업소득세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거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 영업소득세만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세만 따로 물어요. 이렇게 이 세후현금 수지를 물을 때 구해야 되는 거 외에도 얘만 따로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돼요. 그 과세대상 소득을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이게 이제 과세대상 소득 외우는 공식입니다. 순영업소득이고요.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고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항목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요.
이게 이자 지급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보통 이게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인데 여러분들 이 순영업 소득 7천만 원 있죠. 자, 이거를 당신 번 거니까 이게 당신 번 거니까 여기에 30% 세금 내세요 이러면은 7천에 30%면 2,100만 원 엄청나죠.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이걸 다 7천만 원을 다 번 돈으로 안 해주고 이자 지급분은 뭘 공제해 주겠다고요? 비용 공제를 해주겠다고요. 거기에다 뭐까지? 감가상각비까지 해주겠다고. 왜냐하면은 이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뺐어요, 안 뺐어요 지금? 아까 이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직 감가상각비가 안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안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이 다 내가 번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왜 건물이 낡아지면 낡아지는 만큼 내가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아직 안 뺐기 때문에 이거 다 번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7천만 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빼주고 또 아직 이자 안 갚았잖아요. 빌린 돈. 이자 갚아야 되는 거 그건 내가 번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빼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은 세금 계산할 때는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영업 경비할 때는 요거 안 빼도. 그죠? 이러면 이게 많이 줄어들죠? 이러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세전현금 수지는 여기 지금 3천이잖아요. 3천만 원에다가 그냥 곱하기 30%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3천만 원에다 30% 곱하면은 국세청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보쇼. 당신 여기 뺄 때 얼마 뺐어? 4천 뺐어. 그럼 그 4천에 뭐하고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같이 들어가 있죠. 당신이 여기 이자 갚은 거 3,500 뺀 거는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원금 갚은 거 뺀 거는 나 이해 못 해주겠다. 이거는 당신이 번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많이 뺐다는 거지. 4천 뺀 거는. 그죠? 너무 많이 뺀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데 다 원금 상환분은 다시 더 하세요. 원금 상환분은 다시 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졌어요. 이게 너무 작아졌어. 너무 많이 빼가지고. 다시 원금 갚은 만큼은 더 하세요. 당신 이만큼은 돈 번 거예요. 금액을 키워야 돼요. 대신 뭐는 빼주겠다고요.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아직 안 빠졌으니까 이거는 빼주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과세 대상 소득이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 지금 3천을 출발을 하느냐 7천을 출발로 하느냐. 여기서는 이자 지급분이 3,500이죠. 빼는 거고 여기에 원금 상환분이 500이죠. 500 더하는 거고 어차피 감가상각비가 전 빠지는 똑같은 게 이렇게 3천에서 500을 더한 거나 7천에서 3,500을 뺀 거나 어차피 양쪽 다 3,500 똑같아지죠. 감가상각비는 얼마라 그랬고요. 2,500이 감가상각이죠. 그럼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요? 1,000, 양쪽 다 1,000 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을 출발하든 저쪽을 출발하든 금액은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곱하기 이제 0.3 세율을 곱하면은 300 이렇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가 5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는 2,700이 돼야 되죠. 여기가 300이니까. 그리고요,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거를 틀리게 문제를 내는 것도 어려워요. 보면은 이게 500 빠지면 2,5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영업소득세가 500이면 위에 세전이 3,000이었으면 얘가 위에서부터 다 맞다고 치자면 그럼 맨 밑이 500이 빼면은 2,500이 되든가 2,700이 되려면 위가 300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그럼 찍어도 4번, 5번 중에 찍어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에서는 이게 어떤 하나를 내버리면 다른 하나가 모순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고요. 대신 하나만 묻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26번 같은 문제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소득세만 묻는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건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순대이감, 세대원감 요거는. 다음에 28번은 아까 할만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중상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순현가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서 그래요.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닌데, 순현가 이러면 뭐, 이 현금흐름 당과 같은 투자는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했잖아요. 순현가라는 게 뭐예요? 유입현가에 뭐를 빼는 거예요? 유출현가를 빼는 거잖아요. 유출현가는 보통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4천, 3천, 2천 이게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A, B, C, D가 유출이죠. 유출. 그거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출되는 거죠. 현재 유출되는 게 얘가 5천, 얘가 4천, 얘가 3천, 얘가 2천이에요. 아, 이게 기출문제, 기출문제 숫자만 바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숫자도 안 바꿨, 이거 숫자 바꿨구나. 숫자를 좀 바꾼, 조금 바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얘 1년 뒤죠, 1년 뒤. 1년 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5,830이고요. 얘는 얼마로 돼 있어요? 4,680요? 4,680. 이거는 3,685. 얘는 2,398. 이게 1년 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현재 들어오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유입평가. 근데 할인율이 10%라 그랬죠. 자, 이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 이거 할인하면 10% 할인, 이걸 할인하는 거죠. 이게 100의 자리로 가야 되죠. 10의 자리가 100의 자리로 가야 300 써놓고 일단 3하고 8 차이 끝났고요. 얘는 8이 이쪽으로 가면은 8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800 써놓고 맞나요? 4680 맞아요 이게? 4686이에요? 그러면은 60이 돼야지 이게. 1의 자리에 6이 있으니까 60, 그럼 여기 있으면 6과 8 사이는 2죠 2. 2, 5죠 2. 2, 6 차이는 4. 끝났네. 4260. 됐나요? 계산기보다 빨라 이거는. 5 이쪽으로 오면 50. 5와 8 차이는 3. 예, 2. 맞나요? 3이죠 3. 5, 3, 3, 8. 3350. 맞나요? 됐잖아 이게. 뭐 어려워요? 2398, 80, 8과 9 차이 1, 1과 3 차이 2, 2180 됐잖아요. 계산기보다 빠르다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7890이 할증하면은 7, 1 올라가면은 6,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가 할증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90이 이쪽에 오는 건 똑같잖아요. 90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숫자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럼 하나 빌려주면 돼요. 우리 빼기 하듯이 17에서 빼면 된다고. 17에서 빼면 9잖아요. 어차피 이게 8이라고 8. 한 개 줬죠 이쪽에. 한 개 줬으면 5잖아요. 모자라면 15에서 8 빼면은 7 똑같다고. 그렇게 빼기 하듯이 뺄셈 하듯이 하면 된다고. 7, 8, 9, 0 다시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가 더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빼서 오면 된다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게 350이네. 순현가는 얼마? 순현가. 여기서 이거 뺀 거지 이거. 여기서 뺀 거잖아요.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 빼는 거니까 여기는 300, 여기는 260, 쉽단 말이에요. 이게 안 어려워. 350, 이거는 180 이렇게. 계산기 있다면 이거 나누기 1.1 하는 거죠 지금. 나누기 1.1, 나누기 1.1만 하면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오면은 빼기 하면 되는데 이거 크기 순서 비교하는 게 어렵냐고 이게. 그죠? 요런 정도는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요런 정도는. 그래서 제일 큰 게 C, 다음이 A, 다음이 B, D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29번을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29번은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수익성 지수 구하라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분자로 가는 거예요. 얘가 분모로 가는 거고요. 그럼 5,000분의 5,3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5,000분의 5,300 하면 1.0, 아이고, 여기 말고, 여기가 1.06 이렇게 된다, 1.06. 그럼 얘는요, 4,000분의 4,260 이렇게. 그러면 1.065인가요? 1.065 맞나요? 이런 거는 조금 어렵죠. 4,000분의 4,260이잖아요. 예, 요거는, 이건 숫자가 4기 때문에 분모를 1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반띵을 2번 해야 돼요. 반띵을 한 번 하면 130, 반띵을 또 한 번 하면은 65잖아요. 그럼 1000분의 6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6.58, 6.065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3000분의 3350이니까 기본 이름이 있죠. 300이면 10%보다 더 크죠. 예, 약 17% 정도 가까이, 아니, 12%, 11점 몇 프로, 11점 몇 프로, 11점 몇 프로죠. 그러니까 1.116, 예, 7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2000분의 2180이죠. 그러니까 반띵하면 되는 거야. 이건 반띵. 2000은 반띵만 하면 1000이 되니까. 그러면 1090이죠. 1.09네.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29번 문제는 둘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둘 다 보면 이제 어떤 거는 순영가가 나오고 어떤 거는 수익성 지수가 나오고 또 4번 지문에 순영가 크기 순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라고, 29번은. 근데 요령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해설도 자세히 해놨어요. 해설 보셨나요, 혹시? 해설 자세히 해놨죠? 아니, 이럴 때는 예의상 그냥 예하면 돼요. 해설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시면 30번 이런 거는 거저줍기 30번은. 왜냐하면은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 그러면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시간에 이거 10번 쓰기 숙제를 냈던 거예요. 여기에 10번 쓰기 숙제를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지, 소득은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되는지 금방 나와야 돼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될까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가유순전후 할 때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얘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얘네들은 이 세 가지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지금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부채 서비스액 뺀다 그랬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은행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한테. 이 아까 순영업소득 요전 문제 7천만 원에서 순영업소득 7천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 4천만 원 빼고 3천만 원 세전현금 수지 남았죠. 이게 순이었고 이게 세전현금 수지였어요. 지금 이 7천은 전 총투자액이 버는 거예요. 7천은 총투자액이 버는 거고 이 7천을 쪼개서 나눠준 거라고. 얘는 은행한테 준 거고 요거 나머지는 지분투자자한테 남은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7천까지는 총투자액이 번 거지만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투자액이 번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지분투자액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건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 나와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비교해야 되는 게 총투자액 아닌 게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총수는 절대로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총소득하고는. 맞나요? 근데 지금 소득이 지금 무슨 소득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총투자액과 순소득 빨리 골라내면 되는 거지 이걸. 빨리 골라내. 총투자액하고 순소득 빨리 골라내. 총투자액 어디에요? 120억이죠. 순소득은 15억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수를 만드는 경우가 15억 분의 120억 요거 하고 또 하나는 120억 분의 15억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 지금 2, 3, 6, 80 이렇게 하면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1보다 큰 수가 나오는데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그럼 8밖에 더 있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거저 적는 거라니까.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 물어요. 그렇게 줘놓고, 자료를 그렇게 줬죠? 그렇게 줘놓고 지분 배당률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순소득 순수 물었지만 숫자를 지금 똑같이 해놓고요. 제가 문제, 이 트레이닝 하는 문제를 만들 때는 밑에 30-1, 30-2 만들면은 거기 자료는 똑같이 줘놓고 뭘 한다고요? 지분 배당률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뭘 찾아내요? 빨리 뭘 찾아야 돼요?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되고, 그러면 소득은 무슨 소득이 나와야 돼? 얘네들 중에 나와요. 얘네들 중에. 세전 아니면 세후, 지분 투자액 나왔으면은 세전이 나와야 돼. 세후가 나오면 세후 수익률이 되거든요. 세후 수익률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또는 세후 수익률, 세후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율자 붙어 있는데 세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전이 나와요. 세전. 빨리 찾으라고요. 지분 투자액 얼마예요? 42, 30-1번 문제. 지금 이렇게 물으면 30-1번. 지분 투자액 40억이죠.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 없네. 그럼 못 풀어? 문제에서 숨겨놨다고요. 세전을. 아니 가유순전을 했잖아요. 순에서 전.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뭘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가 뭐라고 했어요? 원리금 합계가서 부채 서비스라고 그랬잖아. 3억 빼란 말이에요. 거기서 12억이죠. 12억이요. 12억. 12억이라고. 그러면은 율이잖아. 율. 율은 1보다 큰 수이 작은 수예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는 1보다 큰 수가 나와요. 작은 수가 나와요. 우리 수익률 계산할 때처럼 우리 수익률 계산하잖아요. 방금 승수라고 하는 거에 역수가 율이잖아요. 이 승수와 율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얘는 1보다 큰 수, 얘는 1보다 작은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거는 15억분에 120억 해야 이렇게 큰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율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 1보다 작은 수 나와야 돼요? 1보다 작은 수 나와야 돼요. 뭐가 분모로 가야 돼? 40억이 분모로 가야 된다고. 물론 거기 이제 실제로 1, 2, 3, 4, 5번 하면 이제 퍼센트가 있는 거 보면은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12분의 40 해버리면 3보다 커버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퍼센트는 40분의 12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나요? 40분의 12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0.3 나오죠? 30%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골라도 안 늦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 골라도. 얘가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할 수만 있어도 된다고. 순소득 승수 나왔을 때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될지, 지분 배당률이 나왔을 때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될지 이것만 해도 괜찮다고요. 그럼 종합환원율 하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될까요? 종합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은 총 전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소득은 얘란 말이에요. 얘. 총 투자액이 나올 때는 총소득 아니면 순소득밖에 없어요. 나올 소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종합환원율 하는 게 바로 순영업소득이에요. 이게 바로 감정평가론이 할 때 그 환원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정평가론에서도 환원율 나오잖아요. 환원율. 그 환원율 나올 때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하잖아요. 그 종합환원율이 바로 순영업소득 나와야 된다고. 총투자액하고. 그럼 거기서 종합환원율 구하라면 또 문제가 어떻게 30-2번. 30-2번 이렇게 하면 종합환원율 이러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총투자액 빨리 골라야죠.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20억에 순영업소 순소득 찾으라고요. 15 나왔죠? 그럼 어떻게? 120억 분의 15억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120억 분의 15억 하면 3으로 나누면 40억 분의 5. 이거는 0.125네. 12.5%.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보세요. 이 문제는 30번 문제는 자료는 이거 물을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이거 물을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자료는 다 돼요. 지금 이 30번 문제는.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물었죠. 근데 32번 문제는 보세요. 자료는 똑같이 비슷하게 줘놓고는 거기는 1, 2, 3, 4, 5번 5가지를 다 묻고 있죠.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연습은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30번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됐어요?
자, 31번도 마찬가지, 3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방금 푸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자, 이거 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얼마나 익숙하냐예요. 이 용어가. 승수에 네 가지 승수가 있죠. 총소득 승수가 있죠. 또 방금 했던 순소득 승수가 있죠. 특히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그래서 10번 숙제 낸 거예요. 써보라고.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으면 여기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총소득하고 순소득 골라내면 된다고. 그럼 이런 거 물으면은 지분 투자액 빨리 골라내고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를 빨리 찾아내라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모 분자를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모 뭐분의 분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와야 되는 짝만 생각하라. 짝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얘가 분모로 가야 될지 제가 분모로 가야 될지는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될지 1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될지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율 같은 요거 역수가 율이라 그랬잖아요. 율은 퍼센트로 나타낸 이거는 전부 다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수익률. 수익률은 다 투자액이 분모라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금액이 투자액이 예를 들어 40억 나오고 하나는 뭐 2억 5천 나왔다. 이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게 더 큰 수고 이게 작은 수면은 이게 투자액이 되고 이게 소득이 된다면 소득. 그러면 이게 분모로 가면은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모로 가면 얘가 분모로 하면은 승수가 돼요. 승수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분모 분자를 먼저 생각하면 헷갈린다고. 공식 자꾸 외우는 게 힘들어진다고. 분모 분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지분 투자액하고 짝짓기 하는 소득은 누구? 지분 투자액하고 짝짓기 하는 소득은 누구? 세전이나 세후. 총 투자액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 순소득, 총소득 이렇게 짝짓기만 알아놓으라고요. 그러면 뭐가 재료만 골라내면 되니까 둘 중에 짝짓기만 하면 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31번, 32번은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아셨죠? 자, 그럼 됐고요. 다만 그 31번, 32번에 부채 감당률이 나오죠. 부채 감당률은 누가 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고요? 빌린 사람 또 그러면 안 되고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고. 순영업소득이 7천이에요. 예?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4천 해서 세전이 3천이 나와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 4천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 이거 7천이 감당해야 된다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이렇게. 됐나요? 이거 분수로 지금 빼기 하지 말고 나누기 한 게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냥 공식에서 가유순전은 여기서 바로 부채 감당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데 뭘? 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유순전을 써놓고 보면 금방 부채 감당률이 나와야 돼요. 가유순전을 써놓고 보면 부채 감당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4천분의 7천이라고. 그냥 다시 써놓고 그냥 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기로 보고 4천분의 7천 금방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1.75가 나와요. 1.75. 7천이 4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라고요. 아니 공식이라는 게 어디 뭐 딴 나라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 이 가유순전에서 나온 거예요. 가유순전이 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아셨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뭘 저기서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부채 감당률은 그런 개념이고 거기 지분 환원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과 같은 거예요. 저당 상수하고요. 이거 이제 요거는 뭐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수익 환원법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당 상수와 저당 환원율이 같은 거예요. 저당 환원율과 저당 상수가 같은 거예요. 저당 환원율과 저당 상수가 같은 거고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율과 투자론이 결합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두 번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 32번에 지분 환원율 있죠? 32번에 4번 지문. 네?
예,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물었어요. 자, 요거 이 시조12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 했어요. CO12, 시조12. 이 투자결합법 있죠? 투자결합법에 어떤 게 더 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투자결합법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해서 요 환원율을 구할 때 토토건건 했죠. 또 여기 금융적 투자결합법에는 지지저저 했죠. 토토건건의 요놈하고 이거 가중평균 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고 토지 가격 구성비, 건물 가격 구성비. 토지 가격이 40%면 건물 가격이 60%. 토지 환원율, 여기 건물 환원율. 지분 비율이 30%면 내 돈 비율이 30%면 저당 비율이 70%.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 그러면 이거는 지분 환원율 자리가 돼야 돼요. 이게 토지 환원율이니까. 지분 환원율이고 여기는 저당 환원율 자리, 건물 환원율 이런 식으로 환원율을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여기도 지금 가중평균하라고 이게. 이 가중평균 나온 김에 좀 미리 뒤에 먼저 봐야 되겠다. 뒤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어디 가는가 하면은 58번 보세요. 58번. 58번 가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자본 환원율을 묻고 있죠.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자본 환원율을 묻고 있다고요. 그럼 지지저저를 묻고 있다. 지지저저. 지가 자기 거예요. 지가 지 거예요. 3천이죠. 3천. 총 투자액 1억인데 직계 3천. 남의 게 7천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며칠은 0.3 맞잖아요. 여기가 0.7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 환원율인데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써야 돼요? 지분 배당률을 써야 돼요. 지분 배당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이 들어간다. 여기가 지분 배당률. 여기 저당 환원율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당 상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분 배당률과 저당 상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있잖아 거기. 지분 배당률은 0.15 맞죠? 저당 상수는 0.1 곱하기 할 수 가중. 이게 또 가중평균이라고. 이것도 이거 가중평균 이게 가중치라고. 그러면 0.3 곱하기 0.15 하면은 0.3 곱하기 0.15 더하기 0.7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은 0.045가 되고요. 45니까 더하기 0은 0.07이 되죠. 그러면 0.115죠. 0.115는 11.5%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지지저저 이렇게 한다고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근데 부채감당법도 했죠. 이거 마지막에. 부채감당법도 부저저 했죠. 부저저. 부채감당법 부저저 했고요.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저저 한다고. 부저저. 부채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부채감당법이니까 뭐를 사용해야 돼요? 부채감당률을 사용해야 돼요. 조금 전에 설명한 저 4,000분의 7,000 부채감당률을 이용한 환원율이 부저저예요. 그래서 지난주 했잖아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부저저의 저저하고 지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라 그랬잖아요. 같은 저저. 저당 비율, 저당 상수. 그러니까 59번은 이거라고. 59번은 뭐라고 됐어요? 이거 지금 이거는 하나는 작년 문제, 하나는 재작년 문제 이런 거예요 지금. 작년 문제가 참 토토건건이고 재작년 문제가 부채감당 그 전이 이게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 지금 계속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채 감당률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없어요? 59번에. 부채 감당률이 없죠. 대신 부채 감당률을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이걸 알면은 부채 감당률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 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그럼 그대로 있네.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 1억이 들어가고요. 분자에 순영업 소득 1억 2천이 들어가면 부채 감당률은 1.2죠. 감당하고 남잖아요. 감당하고 남는데 이건 1보다 크다. 1.2예요. 1.2. 부채 감당률은 1.2 곱하기 그다음에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저당 비율이 남의 거 비율이에요. 남의 거 몇 퍼센트? 남의 게 60%죠. 그 융자 비율로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60% 맞죠? 그 다음에 저당 상수 뭐라고 돼 있어요? 10% 0.1이죠? 그럼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0.06이고 0.06에 1.1을 곱하면 0.072 되네. 맞나요? 부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언제는 지금 융자 비율로 써놓고요. 어디는 융자 비율, 어디는 대출 비율, 어디는 저당, 지금 여기서는 공식에서는 저당 비율, 어디서는 또 대부 비율, 어디서는 차입 비율, 어디서는 담보 인정 비율, 어디서는 LTV 그래, LTV. 다 뭐예요, 다 이게?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도대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TV까지 일곱이에요, 일곱.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빨리 그냥 저당 비율 또는 대부, 얘네들 둘 제일 많이 써요.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근데 하나는 다르다고, 하나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뭐가 다른 놈이요? 부채 비율은 다른 놈이라고.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저당이에요. 내 거분의 남의 거. 근데 지금 흰 걸로 쓴 건 다 뭐예요? 전체분의 남의 거예요. 전체분의. 얘네들은 전체분의 남의 거예요. 전체 1억짜리인데 6천만 원 대출 받았다 이런 거예요. 전체 1억 중에 6천만 원 대출 받았다 그러면 60%가 대부 비율이죠. 그게 남의 거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남의 거 비율. 남의 게 60%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의 게 60%라는 얘기는 내 거는 40%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4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저당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40%라는 얘기죠. 그럼 부채 비율은 40분의 60이라는 뜻입니다. 저당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지분 비율도 50%라는 얘기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당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지분 비율은 내 거 비율,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다른 놈이에요. 얘는 같은 용어로 쓰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얘는 같은 뜻으로 쓰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얘는 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 비율이라고요. 됐죠? 자, 요 용어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온 김에 지금 뭐까지 했어요, 지금? 지금 58, 59 금융적 투자결합법 했고 물리적 투자결합법 했죠. 60번은 부채감당법 했죠. 참 부채감당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했죠. 60번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까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할 만한 거 웬만큼 한 거예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이제 뭐라고요? 60번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토근건. 지금 환원율을 할 때 토지 가격 구성비, 토지 환원율 더하기 가중평균이라고요. 또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 환원율. 토지 건물비 몇 대 몇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4대 6이죠. 그럼 여기가 0.4면 여기가 0.6이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찾아서 곱하면 돼요. 토지 환원율 몇 프로? 5%. 건물 환원율 10%.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4, 5, 2%죠. 0.4니까. 여기는 6%죠. 그럼 몇 프로? 8%.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환원율 8%죠. 근데 환원율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를 계산해야 돼요? 순 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죠. 유효가 4,000이고 영업경비가 1,200이니까 순은 2,800인가요? 순 영업소득은 2,800이에요. 그러면은 수익 가격은 어떻게 돼요? 환원율 요거 0.08분의
2800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나누기 하면 예? 3억 2,500 나오나요? 3억 5천 나오나요? 예, 3억 5천. 3억 5천. 사실 수익 가격 계산하는 공식은 공식 자체는 쉽죠. 환원율분은 뭐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하느라고 뒤를 좀 신경을 덜 썼더니만 예, 그새 눈 감고 있어요. 0.08분의 2.8, 이 환원율분의 순영없어도 이 공식 자체는 안 어렵잖아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예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환원율을 이런 식으로 토토근근으로 구하느냐, 지지저저로 구하느냐, 부저저로 구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수 있다고요. 이 문제는 토토근근으로 물은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 토토근근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지금 토토근근, 지지저저, 부저저까지 말씀을 드린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8번부터 다 한 셈이고, 이제 56번과 57번 온 김에 여기까지 해버릴게요. 수익하는 법까지. 자, 그러면 이제 56번 보세요. 56번은 이제 결국 환원율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지금? 토토근근, 지지저저, 부저저 했죠? 이렇게 세 가지 했어요. 그러면 56번은 연간 예상 총수익이 100만 원이고요. 연간 예상 총비용이 30만 원이요.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이 각각 5%와 2%라고 한대요. 자, 여기는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을 줬죠.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을 줬을 때는 50 몇 번이죠? 56번. 환원율의 성격에 따라 구하라는 얘기예요. 환원율은 그 성격이 자본 수익률 더하기 뭐예요? 자본 회수율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괄호쳐 넣기 해서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도 물었어요. 이렇게도 묻는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아주 거저 죽기 아닌가요? 그냥. 근데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프로라 그랬고요. 자본 수익률이 할인율. 같은 거라고 이게. 수익률과 할인율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그럼 얘는 2% 줬잖아요. 그럼 환원율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환원율이 7%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환원율 계산하는 게 토토근근, 지지저저, 부저저의 수익률과 회수율.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지. 이 환원율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 환원율이. 자, 그럼 환원율 구했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또? 순영업 소득 구하면 되잖아요. 순영업 또는 순수익이 아까 100만 원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30만 원 경비 빼야 되죠. 경비 빼면은 순수익이 이게 총수익이죠. 총수익이 이렇고 그럼 순수익은 70만 원이죠. 그럼 70만 원에 7%나 나누면 얼마예요? 70만 원 나누기 7% 나누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 아,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1234 나누기 12.34 이러면은 1234 나누기 12.34죠. 배열 순서가 같죠. 배열 순서가 같을 때는 이게 앞이 3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배열 순서가 같을 때는 무조건 앞에 1이 나와야 돼요. 1이. 이 배열 순서가 같을 때 3, 2, 3, 4, 3, 2, 3, 4 같을 때는 같고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냐인지만 알면 돼 이제. 근데 이게 다 이거는 소수점 밑은 지워도 돼요. 지워도. 그럼 결국은 10의 자리고요.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나누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10 동그라미 1개고 1000 동그라미 3개죠. 한 개씩 약분되면은 1000은 100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얘는 10의 자리 없어지죠. 그럼 100이 된다는 얘기, 100이. 아무리 숫자가 복잡해도 마찬가지예요. 3, 아까 뭐 3.79079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379.079 이렇게 있잖아요. 배열 순서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게 없어진다고 소수점 밑으로 없애면 돼요, 그냥. 없애면서 이게 1의 자리고 이게 100의 자리잖아요. 1의 자리고 100의 자리면 10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0.01이라는 얘기예요. 배열 순서만 같으면. 다 잘라도 돼요. 아무리 복잡한 수라 해도,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4, 7, 5, 6, 9. 그러면 4.7569. 배열 순서가 같죠? 배열 순서가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리고 소수점 밑을 버려버리고 이게 1이 자리죠. 만의 자리죠. 그럼 만과 1을 생각하라고요. 만과 1. 그럼 만이에요. 만. 47,569 나누기 4.7569는 만이라고요. 그냥. 그래서 지금 배열 순서가 지금 70이고 7%잖아요. 70 나누기 0.07이잖아요. 7 말고는 다른 숫자가 없잖아요. 앞자리가 1에서 쫙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1000이라고요. 1000. 뭐 기퉁이가 달리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4번하고 3번하고 둘 중에 3번 아니면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숫자들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은 편리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정 안 되면은. 다 되죠? 탁탁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수학이니까. 다음에 57번은 보세요. 이 57번 같은 거는 몇 초면 풀어. 몇 초면. 왜냐면은 수익 가격은 뭐와 뭐만 알면 돼요. 환원율하고 순영업 소득만 알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환원율 구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환원율을 구하는 거 몇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네 가지 말고 하나가 또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쓰러질 것 같으니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에다가 지금 저거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환원율을 문제에서 줬다면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냐고. 환원율 구하는 게 문제인데 수익 가격은. 근데 지금 57번은 쭉 읽어보시라고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이제 질문이 그렇게 돼 있고 평균 공실률은 10%면서 환원율은 10%를 알려줬죠. 그럼 나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요. 그렇지.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투자론에서 늘 했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상 총소득이 얼마예요? 얼마요? 5천만 원에 공실률을 고려해야죠. 공실률이 몇 프로예요? 10%니까 여기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곱하기 0.9 하면은 U가 나왔지. 여기까지 U가 나왔어요. 아니 계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U에서 경비 빼야 되잖아요. 운영 경비가 유효의 30%죠. 여기에 30%가 경비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곱하기 0.7 하면 이게 순이 나온 거 이제. 그 다음에 환원율이 10%죠. 나누기 뭐 하라는 얘기요? 0.1 하라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 7963이죠. 예? 그리고 분모가 0.1로 나누는 거는 이 숫자 배열 순서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소수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7963인데 63에 5 곱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누기 2하고 같다 그랬지. 63에 곱하기 5는 63에 곱하기 5는 나누기 2 하는 거하고 배열 순서가 같다고요. 315라고 315. 315 배열 순서 찾으라는 얘기야. 315는 한 개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 0.1로 나누고 10으로 곱하고 이런 거는 배열 순서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소수점의 위치만 바뀌는 거라고요. 0.1로 곱하든 0.1로 나누든. 그럼 이 숫자 위에 있는 숫자 배열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315가 두 가지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963 나왔잖아요. 지금 5천만 원 곱하기 0.63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곱하기 5는 나누기 2와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요걸 반팅 한단 말이에요. 반팅. 그러면 3, 1, 5 될 거 아니에요. 반팅. 배열 순서만 알면 되니까.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좀 쉬겠습니다.